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죠? 일주일 만에. 근데 우리 성북문화재단에서 이 문화 사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권경우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기 앞에도 봐주세요. 영상으로 여기, 네. 되고 있는 거군요. 네. 카메라도 있고요. 여기 보이는 라디오도 되고 그냥 일반 라디오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처음이신 거예요? 녹음은? 녹음은 처음입니다.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세상에. 너무 높으시고 또 너무 하시는 일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좀 바쁘기도 한데요. 네. 감히 이 제일 바쁘신 분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불러줄 만큼. 예. 지금 성북에 만난 얼굴들에서도 본부장님을 꼭 뵙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늘 뵈면 제일 바쁘시고 어느 장소에서도 모든 것을 이렇게 꿰뚫고 계시고 있으시느라 굉장히 분주해 보이셔서 오늘에서야 모시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바쁘시죠? 네, 바쁘긴 한 것 같아요. 네, 문화재단이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남들이 보기에도 성북문화재단은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느냐라고 하는데 또 문화재단 소속에서 처음 생길 때부터 성북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뭐가 있죠? 이 아리랑 시내센터도 있고 구민여성회관, 구립미술관, 그리고 이제 도서관, 구립도서관들이 쭉 있고요. 예, 구립도서관도 3개, 9개가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예. 처음엔 네. 아마 오셨을 때 이미 9개가 돼 있었나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또 빠뜨리셨네. 미아리고 예술극장도 있고 예. 청소년 문화공유센터도 이제 있고, 작년 말에 재작년 말에 개국을 했고 또 게다가 올해는 또 미인도까지 여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가 빠진 것 같은데? 그리고 성북예술 창작터가 또 있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 공부방도 장이동에 하나가 있고. 그것도 또 재단에서 관리를 하나요? 네, 맞습니다. 공부방이 하나가 저희 소속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훅카페가 정릉 2동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정릉 2동 아동 청소년 센터에 맞습니다. 정릉 도서관 그 건물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릉 도서관, 정릉 훅카페는 여기 재단에서 관리하고 그 건물 아동 청소년 센터는 구청에서 하나요? 그렇죠. 구청 소속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복잡하죠. 너무 복잡하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어떤 때는 막 행사가 몇 개씩 될 것 같아요. 예, 재단 차원에서는 행사를 좀 그러니까 그런 일정들은 좀 조정을 하는 편인데 구청에서도 행사가 있고 독자적으로 그다음에 또 이제 워낙에 성북은 마을 이런 주민들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행사들이 서로 겹치는 경우도 가끔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볼 때 이걸 다 이렇게 서로 이제 조정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또 다 각각의 또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워낙 처음부터가 방대한 여기가 문화 지역 센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성북구가 그죠? 성북이 그만큼 또 이제 자율적인 활동이나 자치나 이런 부분들이 발달돼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글쎄,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센터도 많고 그리고 또 프로젝트도 많이 시작을 하셨죠? 본부장님 오시고도. 네, 저 오기 전부터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산적인 측면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성북구의 출연 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시설이 거의 한 20개가 되다 보니까 시설 운영비와 인력과 기본 예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돈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시설 이렇게 많은 거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외부에서 문체부라든지 서울시 혹은 서울문화재단 이런 등등에서 공모 사업 등을 저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따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대부분의 사실은 사업비는 전부 외부 공모 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충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저희 성북구가 이제 재정 자립도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도 하위에 네. 속한데 우리 구 재정 자체도 사업비 예산은 경상 그 예산 말고는 다 이렇게 뭐랄까 공고 사업 매칭, 서울시 매칭, 네. 또 국가 사업 매칭 네. 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예산 규모는 크더라도 이게 일도 많고 또 그래서 이렇게 관여하시는 분들이 일도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나 예를 들면 네. 정부나 서울시 등 이런 광역 단체들도 사실은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요즘 모든 사업들이 다 매칭 형태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약간 좀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그런 게다가 또 이제 그 사업비를 딴다는 것 자체는 뭐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되고 또 사업 설명회도 가야 되고 사업 설명회나 그 공모 심사 안 가고도 받을 수 있는 서류만으로 그런 사업도 있어요? 거의 없고요. 그죠? 거의 없고 이제 저희는 이제 구청의 출연기관이라는 이유로 공적기관이라는 이유로 이제 구청에서 네. 이렇게 뭔가 맡기는 위탁 사업들이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바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하긴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어떤 공모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전부 저희가 다 준비하고 그런 과정들을 똑같이 거쳐야 됩니다. 그니까요. 그래서 많이 그게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공모 사업 한번 해보면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늘 할 때마다 맨바닥에 헤딩도 아니고 그거 사업 설명 준비해야 되고 같은 내용 계속 브리핑 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또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그 심사라는 게 사람을 한마디로 쫄리게 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걸 다 이렇게 컨트롤하고 하시려면 많이 제일 큰 어려움은 뭘까요?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그 현재 성북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가 4년 차, 네. 이제 곧 8월이 되면 만 4년 그렇죠. 차가 만 되는데요. 4년이 되는데. 초창기에 이제 이것들이 재단이 성북문화재단이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뭔가 좀 자리를 네. 잡는데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가지수가 좀 많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측면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지역문화재단에 비해서는 기초문화재단에 비해서는 성북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 하고 그다음에 재단이 하고자 하는 본래 고유의 사업들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섞여 있어요, 많이.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게 보지는 않고 긍정적으로 보긴 보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예산이나 인력이나 어떤 시스템들이 받쳐주는 게 굉장히 부족한 부분. 그 결과 이제 직원들이나 이런 실제 여기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의 피로도가 너무 좀 높아진다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전체 사업들을 좀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본부장님 얼굴이 딱 피로도에 반증을 증거를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저 얼굴 밝습니다. 나 많이 피곤해 보이셔요. 굉장히 누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북 와서 너무 기를 많이 뺏긴 거 아니냐고? 저를 오랜만에 본 사람들이 제가 지금 온 지가 이제 1년 9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런가요? 7월 말이 되면 9개월이 돼요. 2년이 좀 안 됐는데 오랜만에 본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래죠. 제 외모를 보고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고. 왜냐하면 흰머리가 엄청나게 늘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뭐 구청 어떤 과장님은 그러시더라고. 처음에 봤을 때는 청년의 모습이었는데 1년 만에 굉장히 사람이 바뀌었다고 이런 모습 말씀도 들었는데 저는 뭐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다 늙는 것이고 외모는 변하는 건데 뭐 나름의 이제 저는 그거를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아쉬움도 있죠. 저 개인적으로 아쉬움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제가 또 그만큼 뭔가를 여기서 좀 열심히 혼과 진을 다 뽑아 넣으셨나 봐. 뭐 그런 이제 뭐 생각으로 그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게다가 요즘 페이스북에 자주 올라오는 그 아이가 몇 개월 때 여기 성북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둘째는 태어나기 전에요. 저희 태어나기 전에 직전에 왔었죠. 와갖고 지금 그러면 아이의 개월수하게 이제 비슷하게 맞습니다. 가고 있는데 제일 아기가 힘들 때, 아기가 어릴 때 그럼 지금 이제 제일 바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본인의 인생 주기에서 제일 요즘 재단에 들어오고가 제일 바빴다? 거의 집에 뭐
들어가서도 일을 해야 되고. 실제로 예,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재단에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이제 민간의 영역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시간 강의를 주로 많이 했었고 하기 네. 때문에 시간이 조금 자유로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뭐 가정이나 뭐 아이를 돌보는 거나 육아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정시 출근도 하고 뭐 때로는 퇴근도 좀 늦게도 하기도 하고 주말에도 가끔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같이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은 좀 있었죠. 근데 좋은 점도 있어요. 어떤 점? 왜냐하면은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네. 개인의 욕망들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나 이런 게 정리가 되고 일이 심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성북이라는 키워드가 하나가 돌아가는 거고 그렇죠. 다른 하나는 이제 뭐 육아 뭐 이런 키워드가 이제 아이 키워드가 돌아가는 건데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예를 들면은 뭐 정부에서 하는 뭐 문화 정책이나 뭐 아니면 대중문화의 다양한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좀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막 보고 있다가 네. 지금은 이제 모든 키워드가 성북으로 집중이 되는 그런 게다가 건 성북 있어요. 문화. 그렇죠. 네, 문화 그러니까 전에 이제 싹 개인적인 우리 성북에 만난 얼굴들에서는 물어보는 게 이제 개인적인 거예요. 네네네. 어떤 걸 주로 물어보냐? 어떻게 성북에 오시게 됐어요? 하는데 제가 성북이랑 인연을 맺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이고요. 10년 전. 예. 네. 제가 결혼을 하면서 그래서 성북의 여성과 만나서 사모님이 성북구 예, 본래 토백이세요? 정릉에 사셨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처가가 이제 그쪽에 있었고 그래서 네. 성북의 이제 성신여대 앞에서 주로 데이트를 한 4년을 하셨어요? 데이트도 많이 했었고 거기서 이제 신혼집을 거기서 살았었죠. 예. 동선동 주민센터 바로 근처에 살았었고요. 근처에서. 그러다가 이제 4년 정도 지내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기름동에 좀 또 한 4년 살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전셋값이 성북이 가장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중랑구로 이사를 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한 10년 전에 성북이랑 처음 인연을 맺은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저는 어쨌든 문화라는 영역에서 계속 일을 하고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네. 성북문화재단이 설립되고 활동하는 거는 계속 봐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마침 재작년 가을 그때 이제 여기에 그 공채하는 그런 공모가 뜨면서 저에게 이제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럼 처갓집은 아직도 정리? 아니요, 지금은 같은 중랑구로 이사 갔어요. 같이 혹시 또 본부장님 아이들과 이를 키워주느라 같이 가신 건 아니고요? 뭐 그런 것도 좀 있을 텐데 뭐 하여간 뭐 지금은 근데 올해 조만간 아마 성북으로 다시 지금 오려고 계속 저희는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정릉이 재개발되거나 그래서 가신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10년 전 사이에도 우리가 많이 바뀌었죠. 특히 제일 기름 뉴타운. 네네네. 그럼 10년 전에 신혼집 하실 때는 기름 뉴타운 쪽이 그때는 전혀 몰랐고요. 기름 뉴타운 이런 거에 대해 잘 몰랐고 뭐 돈도 없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몰랐던 것 같고 그 성신여대 앞에 그냥 한 4년 살다가 뒤늦게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아파트라는 공간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전에 저는 아파트에 못 살아봤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아파트 공간에 대해서 그때 들어가 봤죠. 예. 그래서 한 4년 살아봤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좋더라고요. 네, 편리하고 좋고 그런 성북구도 부분이 많이 바뀌어서. 그러면서 이제 성북의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지켜보긴 했었죠. 그래서 이제 10년 전부터 이렇게 관계 맺었던 데서 성북 곳곳을 누비면서 이렇게 사람이 문화를 만들었는데 또 문화의 많은 영역들이 지금은 우리 그 사람들의 이렇게 삶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일 바쁜 그러면서 뭔가 제일 큰 문화 쪽 일을 그럼 본래 어떤 전공이 이쪽이신가요? 네, 전공이 이제 저는 어쨌든 원래 대학원 공부를 좀 오래 했었고 그래서 이제 문화 연구, 문화 이론 그리고 이제 그 외부에 있을 때는 그 대중문화 평론가 비평 활동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뭐 그 다양한 그 대중문화 현상이나 드라마부터 해서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뭐 흔히 그런 것들 있잖아요. 대중문화 현상들. 뭐 게임 쪽에서도 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뭐 좀 잡다하게 소위 얘기해서 대중문화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을 좀 경험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민간에서 연구소 활동 같은 것들을 하면서 문화 정책이나 뭐 컨설팅, 자문위원 그러면서 이제 각 지역의 문화재단의 상황들도 좀 보기도 하고 사업들 같은 거 이렇게 살펴보면서 뭐 그런 식으로 주로 많이 활동을 해왔었기 때문에 성북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예전에
약간은 책상에서 했던 페이퍼 같은 것을 가지고 주로 경험했던 것들이라면은 성북에서는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실행하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즐겁게 하고 그러시겠네요.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혹시 영문학 원래 학부에서는 영문학이었어요. 영문학이 이제 보면은 그 가지 중에 문화연구, 문화의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그쪽으로 했었죠. 본래 그러면 영문학 쪽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맨 처음에는 영문학에 관심이 있었죠. 근데 이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분야로? 이제 그 문학이나 이제 소설이나 예를 들면 시나 이런 쪽도 좋긴 했지만 더 이제 제가 끌렸던 쪽이 비평. 이런 쪽으로 이제 가면서 자연스럽게 정책이나 이런 쪽을 이제 같이 섭렵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디 외국은 잠깐 아까 갔다 오신다. 아니요, 제대로 못 다녀왔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을 한다. 그러니까요.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간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시나 뭐 이렇게 고등학교 때 영문과 특히 남자들이 이렇게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문학을 전공을 선택한다 그러면 뭐 그런 쪽에 이제 소질이 보였거나 뭐 남자들끼리 하는 백일장 대회라든가 뭐 그런 경험도 있으신 거예요? 그냥 뭐 책은 좀 좋아했던 것 같고요. 책은 그래서 방송반 고등학교 때 활동하셨어요. 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방송반 6년 내내 방송반 활동을 했었고 대학에 가서는 학보사. 학보사. 학보사 활동을 또 그러시군요. 진하게 오래오래 했었죠. 오래오래 하셨군요. 저도 학보사 출신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래서 전공 분야보다는 학보사 사무실에 가서 오래 앉아 있고 훨씬 오래 앉아 있어요. 신문 내느라 바빠서 대출시키고 친구들한테 그랬던 기억이 있고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만나요. 계속 연결이 되고. 그때, 근데 이제 그 학보사 분위기가 약간은 이렇게 상명하달에 책임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다른 동아리보다 장점도 있고 강점도 있고 또 약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옆길로 샜지만 그래서 문화 이론을 하면서 제일 이렇게 본인이 뭐랄까 이런 이론 이렇게 좋았던 게 있으신 거예요? 당시에 공부를 하면서. 네, 공부를 하면서.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사회연구소. 문화사회연구소. 제가 공부하면서 저는 지금도 이제 그거는 공부를 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왜 공부를 했는가 또는 왜 공부를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 내가 보는 시선을 바꾸는 거거든요. 관점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더 강화시키는 것은 저는 공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공부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깨지는 과정. 그래서 뭐 이제 어떤 그 작가는 책을 읽는 것이 결국 뭐냐면 자기의 머리를 도끼로 찍는 거라는 이제 그런 생각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공부라는 것도 결국 그런 과정이라고 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깨지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시야가 눈이 뭔가 번쩍 뜨이고 새로운 눈으로 뭔가를 볼 수 있고 그게 사람이 됐건 아니면 뭔가 사물이 됐건 아니면 어떤 그 상황이 됐건 간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뭔가 좀 맥락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단일한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더 복합적이고 뭔가 복수적인 상황에서 그거를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된 게 제가 공부에서 얻은 가장 큰 자산이라면 자산?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쪽에 관점을 갖게 된 게 이제 굉장히 오래됐지만 우리 윗세대들은 이제 창비에서 나왔던 문화와 예술의 사회사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4권짜리 책. 그거를 이제 마치 이렇게 굉장히 거의 뭐 교과서처럼 옛날에 많이 하우저였죠. 그 책을 이제 읽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도끼로 머리를 찍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이렇게 본인이 생각할 때 그 책 읽으면서 뭐 확 느낌이 왔다.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대학교 때 들어가서였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까지 사회에 대한 관심 많이 없었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주로 읽었던 책이 뭐 많은 분들이 추천한 책이긴 하지만 권태일 평전과 그다음에 이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두 권의 책이 제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예. 사회에 대한 어떤 나의 그 어떤 자세나 예. 입장들을 많은 부분 거기서 좀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잠깐 뭐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 변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뭔가 견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보다 약간 밑에 학번대이신데 우리 때는 전환시대의 논리 이영희 선생님의 전환시대의 논리하고 그 강만길 선생님의 이제 해방 전후사의 인식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서 역사의식을 갖게 돼서 역사의식부터 출발한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문화 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나 의견을 갖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뭘 어떻게 문화는 아직도 우리보다 이렇게 배부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좀 맞습니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문화운 85년도 뭐 민족문화운동 연합 그쪽에서 이제 하는 이제 문화운동에 대해서도 또 뭘 당신들이 쟁이들이 그러니까 그림 미술이나 뭐 또 판화 쪽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그 과정을 보면서 니네들이 뭘 한다고 막 이런 서로 간의 반목들이 근데 두고 보면 아직도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서 만나서 대안보다는 약간은 처음에 시작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대 뭐 그 시대의 책을 읽는 화두가 그러니까 뭐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의 대안이 그게 너무 갑자기 이제 철학적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도 이렇게 좀 단절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문화운동 한 친구들이 근데 어떤 종교적으로 시작한 친구들도 오래 가고 문화운동 한 친구들도 굉장히 오래 가요. 제가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건 제가 문화부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문화부장. 근데 사회부장이나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학부사에서도 이제 편집부장, 취재부장, 사회부장, 맞습니다. 문화부장이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그럼 문화부장 그러면 이제 문화부장은 또 바로 뒤에 사진부장하고 해서 우리는 사진부까지 이렇게 같이 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하면서 후배들을 보면 문화부장하고 사회부장한 친구들이 그 감성도 살아있고 이거는 칭찬이면서 그랬지만 이렇게 길게 가는 것 같아요. 사회를 보는 것도 경직되지 않고.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경험했던 한 부분만 보고 이렇게 다 판단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화운동하는 친구.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문화운동을 한 판에서 문화운동판이라고들 했는데 많이 이제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러 가서 그때가 김봉준 선생님의 판화하실 때도 갔다가 터울림 뭐 우리마당 뭐 이런 이제 풍물 그런 데도 다 다녔고 또 그 전주에서 하는 그 대사슴놀이 같은 데도 이제 가고 조금 전통문화 국악원도 후배 보고 이제 가라고 시키고 그랬는데 그런 이제 취재를 가서 보면 만나보면 다른 얘기들을 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 라디오를 하게 되는 매력도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안녕하세요.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의미를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근데 그거는 제일 저한테 있어서 시작은 어린 왕자. 그 의미를 가지고 보는 거. 세상에 내가 이제 소옥성 B219호를 알기 때문에 하늘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그 어린 왕자의 말처럼 우리가 이런 마을 미디어를 하는 것도 그렇고 문화재단에서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같이 의미를 같이 가져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까 이제 시스템 문제도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은 연구만 하면 편할 수도 있고 또 집행 능력이 있어서 실행만 하는 사람은 또 실행이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게 둘이 같이 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실행하면서 그 두 가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본부장님은 집행을 해보니까 내가 연구했던 것과 그 생각이 옳더라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그때 연구할 때는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닌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대학원 다닐 때나 네. 뭐 신문사 경험도 이제 물론 있었고 계속 뭐 대학원 신문도 만들고 계속 만들었었고 그 대학원 다닐 때는 또 이제 학술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강좌를 기획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뭔가 하는 것들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그 많이 좀 이렇게 좀 제가 하는 일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예를 들면 쉽게 뭔가를 정책을 비판하거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하거나 코멘트를 하는 거하고 다르게 현장에서 이제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은 훨씬 더 복잡하게 많은 것들이 이게 사실 얽혀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북이라는 곳이 46만이 좀 넘는 인구가 있고 네. 구청의 공무원분들이 1,400명 정도가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네. 이런 분들의 어떤 이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시스템 속에서 네. 성북문화재단이라는 곳이 또 일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마을에는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원들이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이런 복잡한 사실은 어떤 여러 생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뭔가를 조율을 하고 일을 해나간다라는 게 이게 그냥 뭐 흔히 얘기하는 명분이나 네. 어떤 가치나 당위성만으로는 다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다양한 그게 이해 집단이라면 이해 집단일 수 있고 그 속에서 네. 이제 뭔가 조율하고 네. 서로 간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들이 가장 사실은 좀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보람도 있어요. 실제적인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실 성북문화재단에 대한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부정적인 혹은 뭐 성북문화재단에서 약간은 좀 그 재단에 대해서 그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이제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만나서 조금 더 얘기하고 설득하고 조금 더 서로 간에 이렇게 함께 뭔가를 해보다 보면은 그런 이제 오해가 풀리거나 그럴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보람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만나지도 않으면서 일단 한번 만나야지 이제 판이 열리는데 만나지도 않으면서 쟤는 누구 편이니까 이게 편가르기를 한다든가 그걸 이렇게 누구의 활동을 뭐 이렇게 늘 얘기했듯이 너무 대중 추수주의가 아니냐 아니면 너무 이론적이지 않느냐 막 이렇게들 나누려고 하는 거. 그 부분에서 문화는 진짜 다양성이 존재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자꾸 어떤 정답을 가진 걸로 이렇게 꿰어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우리가 이제 그런 오류가 있죠. 문화가 이렇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생적이고 전래적인 부분들의 문화보다는 이렇게 서구 문화에 이렇게 좀 우리를 꽤 맞추려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보통 이제 부르거든요. 문화재단 같은 그런 기구를. 왜냐하면은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죠. 완전히 민간도 아닌 그런 약간의 중간의 형태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이게 사실은 그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자 저는 농담처럼 원죄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그렇죠. 민간에서 문화재단을 어떻게 바라보고 문화재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와 그러면은 이제 구청이나 이런 그 공적인 조직에서 문화재단을 또 뭔가 활용하거나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바라보는 입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힘의 균형의 문제라고 봐요. 그렇다면은 근데 지금 현재 성북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제 민간하고 계속 같이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긴 한데 구청에서도 상당히 성북문화재단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민간 쪽에서 조금 더 문화재단이라는 것들을 더 많이 활용하고 문화재단을 뭔가 민간의 영역에 위치시키려면 저는 조금 더 많은 이제 좀 서로 간에 뭔가 소통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필요하다고는 봐요. 그래서 그 소통을 위해서 뭐 이제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만들어진 거죠. 공유 성북 원탁 회의도 있고 맞습니다. 또 그런 테이블이 또 다른 테이블도 많이 있나요? 굉장히 많이 좀 있는 편이죠. 근데 이제 주로 공유성북 원탁회의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것들이 출발하는 지점이라 보면 되고 공유성북 원탁회의는 이제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려 있는 거고 굉장히 느슨한 그 연대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분위기를 살피면서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뭐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더 제안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워킹 그룹 같은 것도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구체적인 사업들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별 사업장별로 연계되어 있는 지역에 뭐 도서관은 독서회 같은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굉장히 또 많은 것들이 사실은 포진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각 개개의 문화재단 속으로 이제 전에는 도시관리공단이었다가 소속이었다가 이제 문화재단 속으로 들어오면서 각 개개인이 그 전에도 재단 생기기 전에도 했던 사업, 뭐 대도서관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독서회라든가 이런 조직, 그리고 구민 여성회관에서 하는 다양한 강좌의 사업, 뭐 그리고 또 늦게 재단보다 늦게 생겼지만 뭐 청소년 공유센터라든가 뭐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이 결국은 1대1의 사람을 맺고 그 사람들한테 강좌를 하는 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계속 느끼는 것은 한 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통해서 뭔가 계속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인자들이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역할이 없잖아요. 스스로 찾아내기 전에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역할을 스스로 찾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소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그게 물론 모든 사람한테 그 문화 향유의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뭔가 거기에서 더 욕구를 느끼고 활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구조에 대해서 아마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저는 이제 주민이니까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 영역으로 갈래를 볼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뭔가 실제로 주민들이 그냥 향유하는 측면에서의 권리,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고 뭔가 느낄 수 있고 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다면 다른 하나는 실제로 그 주민들이 주체로 등장을 해서 활동 주체가 되고 본인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뭔가 실현할 수 있는 구조나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아마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성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그런 식으로 뭔가 욕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산발적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좀 모으거나 그런 것들을 좀 뭐 이렇게 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 근데 어쨌든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가 생기면서 미디어 쪽은 그래도 나름 그래도 플랫폼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듯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을 사회적 경제센터 같은 것도 어쨌든 간에 나름의 이제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재단도 마찬가지로 이제 뭔가 문화예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텐데 저희도 그래서 이제 올해 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생활문화 네트워크나 그런 그 예술 동아리,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그런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발굴하고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좀 조직을 하느냐 이런 좀 고민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7월 아니지 6월 달인가 모았잖아 예술로 동아리. 맞습니다. 좋아서 예술 동아리. 좋아서 예술 동아리 다 몇 개나 그래서 참석했어요. 11개 팀이 현재 지금 모여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 한 개 팀에 3개 동아리가 들어가는 거죠? 예, 2-3개씩.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매칭을 해서 같이 활동하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개가 최소한 넘겠네요. 아니에요. 11개가 모여서 실제로 팀은 아마 4개 내지 5개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거는 어디 사업이에요? 그 서울시 문화재단. 서울문화시 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지금 서울문화재단 이건 저희 재단을 자랑을 하면은 서울문화재단에서 가장 많이 사업을 따고 있는 게 저희 성북이에요. 서울문화재단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하죠. 그렇죠. 근데 또 우리밖에 없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데가. 제가 서울시 문화재단에 2014년도에 잠깐 그 시민문화예술 부분 이거 점수 평가단에 들어가서 했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 우리 구는 제가 안 갔어요. 다른 구를 갔는데 야 이거 우리 구의 이 사업이면 이거에 뭐 10분의 1만 있어도 이거보다 더한 효과를 낼 텐데라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러면서 누가 성북에 자꾸 외부에서 이런 사업을 갖고는 사람 말이 성북만큼 잘 모이는 데가 없다. 그리고 성북만큼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참여하는 데들이 없다라고 해요. 근데 또 뒤집으면 참견도
추천도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랄까 비토 세력도 좀 있고 예. 그렇죠. 언제나 이게 항상 동전의 양면이듯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구를 아니고 다른 구를 가서 보니까 그게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규모는 뭐 500 한 단위 사업에 약간 뭐 이름을 맡기면 이제 어느 군지가 다 나오니까 안 되는데 거기 앞에서만 하는데 뭐 500 막 그런데 500만 원 막 그런데 그 돈의 일부만 가지고도 그렇죠. 막 그 사업 작은 도서관 막 이런 데서도 하는 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것도 꾸준히. 근데 그런 단체들이 그러니까 약간은 지금은 서운해하는 것들이 어떤 재단이 생기거나 어디가 생기기 이전에도 자체적인 힘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뭐랄까 나중에 해처모여가 됐을 때 사람들이 선뜻 못 가는 거. 아 우리는 이거 안 받고도 했는데 막. 근데 누구는 돈 받고 시작을 하네. 막 이런. 이게 지금은 또 아직까지도 제가 여기 이쪽 판에 이제 12년부터 만약에 뛰어들었다면 그때부터 사람들 사이에 갖고 있는 갈등이었는데 그게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볼 때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보이지 않는 뭔가 그 사람들 간의 선한 의지와 그게 목적의식적인 접근과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람을 객체로만 우리 일반 주민들을 이 동네 사람들은 뭐 뭘 해다 놔도 관심 있게 올 거야. 라는 동네가 된 게 아닌가라는 이제 내가 성북 주민으로서는 이제 느껴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뭐 저도 조금은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 고민이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말씀하신 그런 식의 뭔가 그 예전부터 활동을 해왔고 그다음에 뭔가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어떤 그런 의지들이 건강하게 잘 모일 수 있는가 그게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도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제 하나 그 했던 아이템 중에 하나가 마을 영상제 같은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그 개념의 뭔가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왜 그걸 느꼈냐면은 마을에서 지역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다큐든 뭐 영상이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성북을 배경으로 만들어져 왔는데 이게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한번 좀 한 자리에서 해보자 했는데 끝내는 안 되더라고요. 각각의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이걸 출품할 때 예를 들면 돈을 좀 뭐 때로는 뭐 약간의 뭔가를 상영료를 받아야 되는 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뭐 저작권의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데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저는 너무 좀 순진하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성북이라는 어떤 그런 키워드로 한번 모이게 되면 아리랑 시내센터라는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공간을 뭔가 활용해서 그곳에서 마을 영상과 영화와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 제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뭔가를 한다면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산발적으로 되는 거죠. 곳곳에서 뭐 골목 영화제도 있었고 뭐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뭔가 좀 그러니까 재단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는 재단은 어떻게 보면 시설과 예산과 인력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활용한다면 그러니까 거꾸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역 주민 커뮤니티나 예를 들면 그 어떤 기획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분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뭔가 제안을 해주거나 하게 되면은 재단에서도 뭔가 기존에 있는 사업들과 이것들 속에서 한번 그런 고민들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성북이라는 곳이 그런 활동들이 개별적으로 뭔가 단순한 경쟁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뭔가 좀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저는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뭐라고 하나 좋은 어떤 그런 생태계로도 발전할 수 있겠다고 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걸림돌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항상 재단이 받는 비판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재단이 성과를 다 가져가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비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예술가들이 저희에게 항상 그런 그 견제를 해요. 처음에 만났을 때. 근데 공유성북 원탁회라는 것들을 하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한 측면이 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사업들이나 기획들을 할 때도 같이 기획을 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같이 한다면 저는 충분히 공동의 성과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성과라는 게 개별 단체가 개별 커뮤니티가 독자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하고 재단을 이용해서 아니면 다른 단체들과 협력 관계 속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는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양쪽이 다 성과를 가져간다면 저는 그거는 윈윈하는 게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시대는 어쨌든 간에 공유와 협업, 협치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이고 모든 정책들이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조금만 좀 한 발짝씩 앞으로 좀 나와서 함께 한다면 충분히 저는 다양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성북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능력과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서로 손만 맞잡아도 때로는 정말 엄청난 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좀 순진한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제 어쨌든 걸림돌은 느껴지는 거는 있으신 거죠? 근데 이제 그 걸림돌이라는 게 저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예전에 이제 80년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출발점이 좀 달라서 예. 계속 그게 이제 간극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기본적인 관점이 뭐냐면 출발점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예.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는 어떤 거를 추구하는 것인가. 뭐 이런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성북에서 우리가 뭔가 활동을 한다는 것은 성북이라는 지역을 마을을 동네를 뭔가 바꾸고자 하는 좀 더 살기 좋은 세상, 사람들이 뭔가 행복한 곳으로 동네로 바꾸고자 하는 마음들이 어느 정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거기에 뭔가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뭔가 방향과 우리의 어떤 것들도 조금 거기에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은 하시는 생각을 거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펼쳐놓고 그럴 장도 좀 없겠거니와. 근데 뭐 출발점이 그러니까 제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석을 할 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를까라고 현재의 모습들이 다를까가 출발선이 달랐기 때문에 원인인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르니까 끝까지 달라가 아니라 현재는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게 가끔 이제 저는 이제 역사적인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저한테 딱 이렇게 화두처럼 왔던 것 하나는 뭐냐면 그 때라는 게 있는 것 같아. 이게 서로 간에 이 힘이 쌓여갖고 그것이 폭발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려 건국때 견훤이 굉장히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그 당시에는 왕건보다도 한 3, 40년이 선배로서의 왕건이 20도 안 된 초장의 장수였을 때 많은 것을 벤치마킹했던 상대였는데 결국 그게 결혼의 아들들도 훌륭했고 그렇지만 지금 생각하면 지금의 우리 역사 속에서는 결혼이 굉장히 이렇게 이상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모르고 결국은 아들들보다는 이제 왕권한테 물려주고 갈 정도로 아들과의 사이도 좋지 않고 막 이런 걸로 이제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배경 자체가 그 시대의 정신을 제대로 못 읽고 그냥 또 근데 그 사람이 가진 그게 한계겠죠. 그러면 더 넓게 보고 더 아우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냥 자기 그릇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근데 그걸 더 많이 느낀 사람이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약간 양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지도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나는 이만큼 알아. 너는 내 뜻에 따라와야 돼. 응? 내가 세운 이 깃발에 다 모이지 않으면 너는 반동이야. 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의 지도자들의 의식이 결국은 뭐냐면 먼저 깨우친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늘 그러니까 자기가 깨우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시대를 엮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왕건이 거기에서 이제 확 뒤집어서 나갈 수 있는 거여서 뭐 그렇다고 왕건이 뭐 100% 좋고 그렇지만 어쨌든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견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얼만큼 무슨 의식을 가졌어도 그건 지금 우리한테 아무 소용이 이렇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없는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지도자들이 조금 의식이 좀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요즘을 뭐 어떤 사람은 아주 극명하게 뭐 구한말 그때하고 비슷한 세계다 시절이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다 이 세계 물정 모르고 간다고.
한국, 그러니까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고, 네. 성북이라는 곳은 성북 지역에 또 다른 뭐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저는 이제 뭐냐면 분절돼 있는 게 가장 큰 네.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하는 삶과 실제 자신의 삶이라는 그 주거하는 공간과 그다음에 여가를 보내는 어떤 그런 것과 이런 것들이 다 분절되어 있는 상태. 네. 근데 이제 지역이라는 곳은 우리가 성북이라는 곳을 이야기하고 마을을 이야기하고 뭔가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주민을 이야기할 때는 공동체를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그것들이 뭔가 통합되는 것들을 자꾸 이제 고민을 해나가는 거죠. 물론 노동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뭐 다른 지역에 산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삶이라는 것과 여가라는 것이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이 지역 내에서 뭔가 해소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뭔가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저희는 다양한 활동들과 뭔가 좀 같이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성북문화재단이 남들이 보기에는 문화예술이라는 그런 영역을 벗어나서 때로는 뭐 예술마을 만들기도 한다고 그러고 오지랖이 왜 이렇게 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좀 연계가 되어 있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 저희 성북문화재단이 직원도 많고 예산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고 그 직원 수에 비례한 만큼 그런 과정 속에서 지역사회에서는 그 약간의 공룡처럼 느껴지는 그런 측면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경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한편으로는 어쨌든 성북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나 여러 가지 또 장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그래서 때로는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주거나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협의하고 사업들을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예. 미디어 센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이제 뭐 이사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뭐 협력을 지금 굉장히 많이 이래저래 하고 있으니까 도서관 쪽도 그렇고 앞으로 좀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아까 지도자 이제 얘기를 한 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해서 그 문화재단이 그거를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에서 미래에 어떤 그 제시를 하는 거를 거의 어떤 인간의 보편의 그런 것보다는 뭐랄까 정치적으로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를 어때 한 군데로 그 재단 밑으로 모이면 뭐가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거는 아닌데. 공유성북 원탁회에 와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욕망은 재단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여태까지 좀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단체도 많이 생기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요즘 우리가 뭐 협동조합을 또 다시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런 것처럼 나는 우리 그 사단법인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사람의 모임인 사단법인에 근데 만들어만 놓고 많은 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너무 많잖아요. 정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주장 물론 다양성이 존재하면서 그 다양성을 이렇게 바탕으로 좀 최소한의 협의를 해갖고서는 이렇게 어떤 사회 의식을과 단체 의식을 집회 결사의 부분이 좀 약한 게. 여기에도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제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역사적으로 그 몇 번 만나면은 이렇게 엮인 막 이런 그 패배 의식이 남아서 그런 걸까. 그래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잘못된 건 몇 명이 모여서 우리가 그래도 대표야 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가 깃발을 만들어 놓으면 아유 뭐. 우리는 저기 끼고 싶은데 오라지 않는데 어떻게 가겠어? 뭐 이렇게 되다 보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80년대 좀 그렇게 흘러왔던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남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보통이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을 갖기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고 봐왔고 뭐 인식한 것에 대해서만 그러다 보니까 약간 힘든 게 아닌가. 그렇죠. 예. 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갖기 힘들지만 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죠. 근데 아닌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맞습니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걸 설득하고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세월을 견디면서 그걸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근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결국은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제일 또 보이지 않는 또 문화와 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문화재단도 힘이 들 것 같고. 예. 그래도 다양한 지금 어떤 머릿속에 있었던 이론이나 그런 것들을 현실로 이루어내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일 하게 되는 내일 저기 카톡방에 올리셨는데 2건이 올리게 됐어요. 근데 배경 설명을 저 같으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북이 가지고 있던 미아리고개 옆에 점성촌에 그 점성촌에 계신 분들에서 출발되었던 이제 연극 네. 어화 봉사 꽃줄까 네, 네. 뭐 이런 거 있고 그리고 또 예술의 전당에서 이렇게 상영했던 그러니까 영화를 네. 또 우리 영상으로 찍어놨다가 이 일반 주민들한테 이게 네. 공유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저는 그래서 작년에 처음 그 프로그램 보면서 지젤도 보고 예, 메피스토도 보고 메피스토. 예, 메피스토가 첫 번째였어요. 네. 예, 예, 그거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보고 메피스토 때는 이제 사람들 거의 자리가 막 홍보하고 그러니까 또 적극적으로 또 그때 재단 분들이 열심히 또 홍보하셔갖고 메피스토도 꽉 찼고 메피스토가 그게 귀한 작품이라 네. 인기가 많고 이제는 볼 수가 없어요. 끝났어요. 이번. 올해도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마지막이어가지고 경기도 저 밑에서도 올라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이 그건 색다른 경험이었고 요술필이 네네. 예, 예, 그것도 잘 봤어요. 그 프로그램은 세곤 스크린 프로그램인데요. 예술전당에서 했던 거를 영상으로 이제 고화질 HD 디지털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공급하는 건데 예술의 전당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아마 MOU를 맺을 거예요. 그래서 아리랑 시내센터가 거점이 돼서 동북사구라든지 교육청이나 이런 쪽 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게 될 현재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랑 계속 협의 중이에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도 한테도 우리가 저기 예술의 전당 가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강북이라는 지역적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리랑 시내센터라는 공간이 이게 나온 김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공간이 공공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지역 주민들 만나면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되도록이면 여기서 영화를 보시라. 여기서 영화를 보면은 그 수익금이 많은 부분 다시 환원이 되지 않느냐. 어쨌든 간에 구로. CGV 가서 보면 다 그거 그냥 CJ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되도록이면 여기서 단체 관람이나 학교든 아니면 단체든 아니면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생각만큼 여전히 뭐 아직도 이제 뭐 주민들 사이에서는 뭐가 있겠죠. 아리랑 시내센터가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으신 아직도 분도 모르는 있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리 이게 교통 지리적 여건상 한계. 너무 이제 외져서 아직도 모르겠다. 그래서 너무 멀다.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이 공간을 함께 좀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공유 서가를 그때 사업을 했던 것도 그렇고 지금 아리랑 시내센터 3관을 마을 공유극장 개념으로 바꿔서 이제 공연도 하고 거기서 뭔가 다른 것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려는 것도 그렇고 세곤 스크린 같은 예술의 전당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독립영화 무료 상영회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다 이제 주민들을 위한 뭔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안을 해주면 저희들은 정말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오늘의 이제 키워드는 본부장님이 주시는 건 제안과 활용입니다. 많이 아이디어를 반짝반짝 제안해 주시고 그리고 활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이고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30분 하기로 했는데 53분이 되고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꽤 오래 했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 아이도 키우면서 또 문화예술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요즘 제일 고민이 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고민되는 거는 저희 직원들의 행복이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실제로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직원분들이 좀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스스로의 어떤 그런 이런 즐거운 일을 하면서 나름 뭔가 힘들지만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넘어선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많으면 일을 해치워버리는 이제 해치워야만 되는. 이제 일을 하는 실무자들이 지치고 그 실무자들이 그 일이 자신의 그냥 뭔가
해치워야 되는 일로 오게 되면 네. 그 일이 실행되는 과정이나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그게 즐거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들이 사실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그런 일들을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전히 고민은 성북이에요. 제 고민은. 그래서 이 성북이라는 곳이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고, 구청이나 아니면은 민간이나 그 재단이나 여러 시설들이나 도서관이나 모든 곳에 있는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너무나 멋진 분들이 많이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과 뭔가 함께 이곳에서 뭔가 멋진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고,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 그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2년 전 추억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2년 전에 이제 작년이구나. 작년에 아이와 작년 추억? 나눴던 이야기인데 아이가 이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게 아빠 우리 내기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내기를 어떻게 할까라고 네.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네. 이긴 사람은 진 사람에게 선물을 사주고 네.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네.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한 대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경쟁을 하거나 뭔가 승부를 할 때 보면 항상 승자에게 모든 게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는 그 순간에 정반대의 그런 고민들을 저에게 뭔가 던져주는 게 있는 거죠, 메시지가. 그래서 어떻게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선물을 사주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축하의 말을 던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다 승자가 되는 그쵸.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듣고서 역시 아이가 스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도 저는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각자 해나가는데 영역에서 서로가 동시에 승자가 될 수 없을까? 네. 저는 지역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절대로 다른 곳에서는 서울시만 가더라도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사실 그렇죠. 그게. 근데 성북이라는 이 지역에서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앞으로 어쩌면은 재단이라는 곳도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 저 나름대로 저의 위치에서도 그런 예를 쓸 것이고 한편으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본부장님의 앞으로의 성북문화재단의 활약에 우리 모두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아바의 위너 텍솔. 저는 그 노래 들으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의미가 이렇게 옛날에 몰랐는데 이렇게 가만히 어느 날 맘마미아를 보다가 내가 좀 발음이 안 좋죠? 지금은 껐어요 방송은. 신청곡으로 넣을까요? 신청곡도 돼요? 넣죠. 아니 두 곡 틀면 안 돼? 뭘로? 신청곡은 제 아이가 좋아하는 예. 히어로라는 노래입니다. 히어로. 예, 넣어서 찾아서 넣어서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갔네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셨군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얘기를 해보네요. 저도 오랜만에. 몇 학번이시는 거죠? 학번은 89. 89. 나이는 70인데 친구들은 69. 원래 88학번 이제 재수해서 89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편할 때였단 말이에요. 편했다고요? 가장 힘들 때였는데? 항상 자신의 시대가. 저는 학보사도 저희가 가장 힘들었고요. 전국적으로 따져. 89 저기죠? 강경대. 네. 그때가 91년도가 90. 91. 네, 8, 9년도는 이제 뭐 이래저래 있었고 90년도 노동자 뭐 대투쟁이나 이런 뭐 파업, 총파업 이런 거 있었고 그다음 현대 그때 파업이 있었고 제가 중대신문사 출신인데요. 저희 동기가 거기 현대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그 아예 파업 현장 안으로 담 넘어서 그래서 거기서 팩스로 속보를 보내가지고 했었고 저희 때는 그 89년 말부터 91년까지 주 2회 발행을 했어요, 신문을. 그러니까 저희 동기들은 거의 뭐 대학을 제대로 졸업한 친구들이 한 명도 없죠. 그렇죠. 왜냐면 두 번 하면 일주일에 한 달에 두 번 하면. 아니 일주일에 일주일에 두 번? 네. 그러니까 원래가 주 1회였는데 주 1회였는데 선배들이 꼬임에 넘어가서 선배들이 이제 속보성이 중요하다 대학 신문도 해가지고 월요일 목요일 발행을 한 거예요. 8면식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가? 대학 신문에서. 그래서 총장이 저기 때죠.
최희수 씨가 총장이었네 그때가? 아니에요. 아닌가? 그때가 중앙제가 총장이 하경근이라고 있었고 그냥 그랬었죠. 그렇구나. 또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